네, 오늘 제가 사실은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고 앞에 아트봉봉이나 메이플 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김진주 선생님 차례가 끝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가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은 기대 반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한 분도 나가시지 않고 네, 이렇게 계신 거 보니까 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민수 선생님께서 아트 공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이제 여러 업체들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8개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시행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개인가 7개 정도의 교육 서비스를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각 서비스마다 약간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사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새로 계약을 하는데, 사용률이 높으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남고, 사용률이 좀 저조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가 도입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서 그러면 살아남은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아트봉봉과 그다음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자작자작 그리고 원아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올해 처음 도입된 그런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고 그럼 자작자작이 올해에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살아남았다는 거는 서울시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거의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작자작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글 쓰는 경험이 즐거워지는 그런 글쓰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자작자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지을작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글을 짓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에듀테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생각 없이 말할 수는 있지만 생각 없이 쓸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뭔가 이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런 글쓰기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글쓰기 수업은 굳이 이렇게 에듀테크 도구를 쓰지 않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로 그죠.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해왔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방법이 조금은 저희가 번거로운 게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저는 지금 2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일기를 쓰고 오면은 정말 그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글씨를 이제 해석을 해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이제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매주 하는 게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어 교과서에 또 글쓰기 그런 칸이 있어서 거기다 애들이 글을 쓰고 나면 다 수합해서 거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코멘트를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교사로서 참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게 되게 번거롭고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에듀테크 도구인 것 같은데, 그럼 글쓰기 에듀테크 도구라는 거는 뭐 자작자작뿐만 아니라 패들렛이나 뭐 북크리에이터나 구글 문서나 다양하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작자작을 이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패들렛이나 이런 것들은 글쓰기 수업은 할 수 있죠. 애들이 글을 쓰고는 있는데 장문의 글을 쓰면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북크리에이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이거는 정말 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에듀테크 도구이기는 하지만 뭐 오디오 기능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꼭 글쓰기 말고 이외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쓰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뭐 풍성한 책을 만드는데 이 부크리트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작자작은 다른 이 앞에 세 개의 그 에듀테크 도구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세 개의 도구는 물론 아이들이 글을 쓰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글 쓴 거에 대해서 AI가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교사에게 피드백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자작자작은 학생들이 쓴 글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에게 주면 교사가 그 AI가 분석한 피드백을 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개인의 학생에게 맞춤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작자작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말이 좀 빠르기는 해요. 말이 빠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오늘 조금
다시는 이 연구회에서 연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김에 사례도 얘기하고 좀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치만 또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기에 말이 조금 더 빠를 예정이긴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혹시나 조금 빠르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사례로는 사실 선생님 저희가 글쓰기 수업은 너무나 많이 해왔었잖아요. 굳이 뭐 단지 국어 시간에만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관찰 보고서도 쓰기도 하고 뭐 수학 글쓰기도 하기도 하고 뭐 창체, 과학, 뭐 국어 시간 다양한 교과와 저희는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작자작 수업 사례라고 해서 특별한 사례는 없어요. 단지 이거를 자작자작이란 도구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했다는 거지. 아마도 글쓰기 수업은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지만 너무나 부족한 사례지만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재작년이죠. 3학년 아이들하고 먼저 제일 처음 쓰기 시작했고 재작년에 이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에 들어오기 전에 네, 유료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거는 뭐 국어랑 연계해서 주제 글쓰기도 했고, 독서 감상문 쓰기도 했고, 수학 문제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과학에 이제 관찰 보고서 쓰기도 했고, 상체랑 또 다양하게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메인에 내 사진이 올랐다? 이거에 어울리는 글을 써보자 해서 아이들이 또 뭐 내가 네이버 메인에 올린 이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업로드하고 그다음 글쓰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서 감상문 쓰기 저희 국어 시간에 나오죠. 국어책에 쓸 수도 있지만 자작자작에 네,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독서 감상문 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쓰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문제 제출하기. 그래서 왜 저희가 사실은 그 가장 좋은 수학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아이들이 문제를 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포스트잇에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다 적어요. 문제를 다 내가지고 뒷판에 쫙 포스트잇을 붙이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배움 일지 들고 가서 각 친구들이 낸 문제들을 막 풀고 그거에 대해서 답 맞춰보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자작자작 도구를 이용해서도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과학이랑 미술, 도덕, 국어 이런 이제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3학년 2학기에 보면 동물의 생활이라는 그런 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생활 환경에 따라서 5가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동물의 특징이 달라지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조사하고 활용하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저는 모든별로 이제 각 5개의 환경을 다 나눠주고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육지에 사는 동물로 이제 배정을 받았으면 육지에 사는 동물을 조사하고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관찰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에 코스페이시스로 가상의 동물원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하고 공유한 다음에 프로젝트의 마지막 활동으로 이렇게 자작자작의 글쓰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동물을 이제 선택한 아이들은 뭐 부엉이에게 글도 쓰고,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동물을 선택한 아이들은 뭐 상어에게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리 활동에서도 이러한 자작자작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작자작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자작자작에는 글감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글감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뭔가 갑자기 아이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해야 될 때는 갑자기 글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자작자작이 추천해주는 그런 글감을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존에 썼던 글감들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 글감을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 제작해서 글감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방법 중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글감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이들이 이 글을 언제 제출했는지 제출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학생, 제출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미제출자와 제출자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꽃이죠. 네, 이런 아이들이 제출한 글에 대해서 AI가 개별 피드백을 해서 네, 선생님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고요. 자,
AI 보조교사라고 제가 했는데 AI가 피드백한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먼저 종합적인 평가를 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평가 설명이 어떻고 수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살펴보고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네라고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이고 나는 그래도 내 글이 더 좋아하는 부분들은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제 충실성, 어휘의 적절성, 문법의 정확성, 맥락의 일관성, 시각과 태도 여기까지는 자작자작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분석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교사가 자신의 그 활동에 맞는 교육 활동에 맞는 성취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AI가 분석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기준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 기준이나 아니면 교사가 원하는 기준을 넣어서 AI가 그 기준에 맞게 분석해서 교사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너무나 많은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번 글쓰기에서 이런 기준이 필요 없어 하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기준들을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물 통계도 알려주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글을 이력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수정해서 제출 학생 한 경우에는 마지막 제출글과 그 다음에 선택했을 때의 뭐 중간글, 처음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를 교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학생도 알아볼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제공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사용 대시보드에 인기 어휘 그룹, 즉 우리 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어휘들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뭐 그리고 뭐 그래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쓸데없는 말이나 너무나 아니면은 뭐 그 연결해주는 언어를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교사가 참고해서 아이들에게 또 따로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반 랭킹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대시보드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의 어휘량 수준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 이 선이 우리 반 평균 어휘량이라고 한다면 그 평균 어휘량보다 월등히 높은 학생 또는 그 평균 어휘량에 정말 미치지 못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보고, 아, 이런 학생들은 좀 개별적으로 지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거는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는 한 번도 적용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AI 작성 도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연수를 위해서 한번 그냥 테스트를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자작자작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작자작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이렇게 딱 두 문단을 두 줄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AI 작성 도움을 눌렀더니 이렇게 기깔나는 글자를 이렇게 글을 두 문단으로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느낀 게 아이들에게는 이 기능을 절대로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자작자작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이거는 왜 넣으신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기행문이나 이런 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형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행문이라고 썼지만 이게 내가 정말 기행문에 맞게 썼나? 뭐 그러니까 새로 이제 접하는 그런 형식의 글 같은 경우에는 AI 작성 도움을 써서 내 글을 그런 정말 내가 기행문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능을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대표님 정말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 작성 도움을 썼어?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아이들이 복붙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기능은 살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생성형 AI를 그래도 우리 초등 수준에서 조금은 경험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나는 그냥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네, 그냥 이거를 비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필수 단어라는 것도 제가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애들이 글을 쓰면은 뭐 논설을 주장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문단을 나누러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애들이 문단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문단을 몇 문단 글이라고 저희가 이제 형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면은 아이들이 문단을 강제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단을 나누는 것도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맞춤법 검사도 해줍니다.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이제 아까 여기 앞에 부분에서 맞춤법 검사 이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아이들이 쓴 글을
맞춤법 검사 네 가지 영역, 맞춤법, 표준어 의심, 통계적 교정, 띄어쓰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기능인데 좀 이게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맞춤법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저희가 네이버에서 맞춤법 도구 하잖아요. 그 정도의 딱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반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아이가 왔어요. 한 아이가 와서 약간 좀 울상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을 여기 넣어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이 김소율입니다. 김소율에서 뭐 김소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 이제 맞춤법 검사를 했더니 맞춤법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하기로는 김소율이 아니라 감소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I가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완벽하지는 않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자작자작으로 아까처럼 시쓰기를 했어요. 그럼 시쓰기는 시적 허용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맞춤법 검사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대시보드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우리 반에 어떤 어휘들을 많이 쓰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개별 대시보드에 보면 자신의 어휘랑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해서 내가 어휘량이 점점점 늘어나는지 아니면 꾸준히 그냥 똑같은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네,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자작자작 글쓰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좀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자신이 쓴 글을 공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쓴 글을 다른 아이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좋아요도 누르고 그다음에 댓글도 설정해 이제 작성해주고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글쓰기 수업하고 나면 뭐 미리 한 친구들이 선생님 다 하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저는 다 한 친구들은 먼저 제출한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된 점을 긍정적인 댓글을 구체적으로 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다 했는데 뭐예요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아이들이 글을 계속 읽어보면서 내가 글을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잠재적으로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소중하게 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디지털 책 만들기, 이제 교사가 사실은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책도 만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우리 반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자를 선택해서 학생별로도 책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학부모님들한테 공유할 때 학생별로 책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학부모님 예를 공유한다. 그랬을 때는 그날에 쓴, 그 달에 쓴 우리 반의 그 글들을 이렇게 디지털 책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좀 학생 체험을 잠깐이라도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 링크를 제가 먼저 드릴 건데요, 선생님. 초대 링크를 채팅창에, 네, 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드리고, 자, 그러면 계정을 아마 넣으라고 이제 이메일로 선생님 들으시면은 계정을 넣을 건데, 여기 보면은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용하시는 분이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다른 분이 이제 안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 다 참여 안 하셔도 돼요. 한 두 분만 참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참여해서 제가 우리가 쓴 글을 디지털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피드백은 AI가 어떻게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네,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팁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 연수를 하면서 그 오윤아 선생님이랑 같이 연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윤아 선생님이 앞에서 센 GPT 연수를 했었고 저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자작자작을 했었는데 뭐센 GPT 이렇게 어차피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니까 앞에 그날 그 학교에서 센 GPT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넣고 두 문단으로 만들어져 해가 그거 그대로 복붙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챗GPT나 다른 그 생성형 AI 이용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넣어주시면 네,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센 메일로 선생님들이 여기 가입을 하시면 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이제 다른 교사 연수한다고 이렇게 클래스 만든 게 있고 오늘 이제 이거는 AI 융합교육 연구의 연수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표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표지도 넣을 수가 있고 오신 분들 보면은 네.
네, 1등성 셈도 들어와 있고, 네, 만약에 그 센 메일이 그 계정이 있으면, 자작자작 계정이 있으면 그걸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걸로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가, 네, 요게 그 코드거든요. 요 코드를, 네, 보셔도, 요 코드로 들어오셔도, 네, 됩니다. 근데 제가 요 코드가 네, 요 코드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들어오셨으면 선생님, 네, 몇 분 안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들어오셨으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자작자작으로 글감이라고 써놓고 자작자작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수는 AI 글쓰기 플랫폼 자작자작을 학생과 교사 입장에 체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고 글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글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하다가 만 거여가지고 아마 글 작성으로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은. 글 작성을 누르시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필수 단어가 있습니다. 자작자작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고 그다음 두문단을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 문단 구분은 엔터로 하시면 되고요. 줄바꿈은 시프트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시프트 엔터로 하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글 작성 누르시고 여기에 제목 쓰시고 그다음에 두 분단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냥 뭐 요거 그냥 복붙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 쓰시면은 선생님 다 쓰시고 나면은 여기 맞춤법 검사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AI 작성 도움도 그냥 선생님들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학생들한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준다고 하면은 AI 작성 도움은 아마 비활성화 시켜놨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경험해 보시라고 요것도 선생님들이 글 대충 쓰시고 AI 작성 도움으로 네, 해서 그거를 뭐 복붙하셔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인규 선생님 넣어주셨고, 네, 제가 오랜 시간이 못하기 때문에 딱 1분만 더 있고, 1분만 더 있다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단으로 그냥 대충 만드셔서 선생님 넣으셔도 돼요. 그냥 대충 만드셔서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네, 해주셨고요. 자, 그럼 두 분의 선생님으로 저희가 10분이 됐으니까 두 분의 선생님으로 한번 피드백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가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은, 네,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일단 여기에 제출자에게 작성 완료된 피드백 노출을 활성화시키냐, 비활성화시키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AI가 어떻게 뭐라고 분석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 이거 처음에는 비활성화 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활성화 시켜 놓고 AI가 일괄 피드백 작성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네, 줍니다. 점수를 주고 여기 위에 보면 5개는 그 자작자작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준이고 밑에 3개는 교사가 추가한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선생님 이거는 저니까 밑에 네, 인교 선생님 거 한번 볼게요. 보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그 다음에 주제의 충실성, 어휘의 적절성 쭉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고 시각과 태도가 나오고 교사가 추가한 이런 기준들이 나오고 성취 기준에 맞게 이거를 분석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보면은 선생님 물론 선생님들이 지금 대충 써서 그렇게 됐지만 얘가 그렇게 점수가 후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쓴 글은 생각하지 못하고 점수 이렇게 짜게 넣으면 정말 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사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주셔도 돼요. 쭉 읽어봤는데 딱 진짜 이거네 하고 요거 이렇게 그대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선생님의 코멘트 따로 해서 정말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따로 네, 요렇게 코멘트를 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쭉 읽어봐서 괜찮으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완료를 누르시면 아마 인규 선생님한테는 피드백이 갔을 거고요.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 제출자에게 작성 완료된 피드백 노출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시면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있으면 아마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이 갔을 겁니다. 자, 그럼 피드백을 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내 글에 가면은 여기에 수정 및 피드백 확인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쭉 아까 선생님이 작성한 코멘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정한 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은 네, 수정된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럼 우리가 디지털 책을 어떻게 만드냐? 책 만들기도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 여기 디지털 책 만들기 이렇게 하시고요. 둘 중에 시집형으로 할 거냐, 조금 더 큰 사이즈를 할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추가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지금 한 개 많기 때문에 저희 한 거, 네, 요겁니다. 요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활동에서 글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순서에 또 민감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출석 순서로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저자 선택을 누르면 학생별로 책을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학생별로 책을 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저희는 지금 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정 완료 누르시고 이미지를 넣으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넣으면 네, 제가 이미지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그다음에 글꼴도 선택할 수 있고, 제목도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제가 중강초 교사로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꿀 수는 있겠죠? 바꿀 수 있고, 전체 표지로 이렇게 이미지 만들고, 내지 무슨 색으로 할 건지, 이런 추천, 이런 것도 하고, 정렬도 내가 중간 정렬할 건지, 이런 식으로 쭉 다 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활동 간지 넣을지 말지, 이런 것도 다 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살펴봐요. 네, 이렇게 살펴보고, 괜찮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최종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발행 이후에는 편집이 불가능하다니까 쭉 정말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최종 발행을 누르시고, 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디지털 책 보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보고 나면 뷰어 링크 복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부모님들한테 네, 줄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여기. 네, 제가 채팅창에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선생님들도 아마 네, 방금 우리가 만든 글로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책을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 저희가 학생 그 체험을 했고요. 이렇게 끝나면 선생님들이 내일 당장 쓰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교사로서 하는 부분들을 빨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룹 추가를 하시고요, 선생님. 여기 그룹명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소개도 누르시면 됩니다. 그룹 소개하고 이미지 안 하면 그냥 기본 이미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 공개할 거냐 말 거냐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룹 강장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우리 반 글 쓴 거 너무 잘했어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걸 할지 말지 그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학교 저는 중강초니까 중강 선택하시면 되고 중강초 누르고 그다음에 네 됐겠죠? 아이고 다시 찾기 네, 됐습니다. 그다음 초등 2학년 하고 개설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설하면 이렇게 테스트 모양으로 그 학급이 개설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활동 및 글감 편집이 중요한데 활동이 뭐냐, 글감이 뭐냐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활동이랑 글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여기에 활동이라고 써놨고 글감이라고 써놨는데 활동은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폴더고 그 다음에 글감은 그 폴더 안에 들어가는 자료라고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글쓰기, 수학 글쓰기 따로따로 할래라고 하면은 활동을 폴더를 여러 개 만드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활동입니다. 라고 활동 쓰시고 그럼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갈 글감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글감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글감 자작자작에서 이제 추천하는 그런 글감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기존에 했던 글감 오늘 이제 요거 했겠죠. 요거를 제가 기존에 했던 글감을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하기를 누르면 기존에 했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조금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은데 여러 개 글쓰기 허용은 학생들이 하나의 글을 쓰기 할 거냐 여러 개의 글을 쓰기 할 거냐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 작성글 비공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이게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글 쓰는 건 너무 좋은데
친구들이 내 글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 자작자작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글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비공개로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할 때 비공개로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AI 작성 도움 활동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아이들이 AI 작성 도움 그 기능을 쓸 수가 있고 비활성화시키면 못 쓰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는 애들이 이미지를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없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글 제출 마감은 이거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다음 필수 글자 수가 뭐냐면 아이들이 대충 써놓고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상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3, 4학년 정도 같으면 500자 정도 이렇게 하면은 500자가 넘지 않으면 제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꾸역꾸역 500자가 되도록 이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깨를 부리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점을 막 찍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합니다. 점 찍으면 안 된다, 스페이스바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은 글밥이 늘어나는 것들을 조금 훈련시키시면 되고 아까 필수 문단수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면 그냥 쭉 아이들이 줄글 쓰면 되는 거고 필수 문단수를 선생님 설정하시면은 네, 선생님 설정한 것만큼 요거를 네, 아이들이 문단을 세워야지만 제출이 가능하고 필수 단어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아까 이거는 이제 요까지가 자작자작이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넣고 싶을 때는 분류 정보 추가를 누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누르고 2학년 국어 그다음에 쓰기, 그다음에 성취기준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성취기준을 추가하면 성취 기준에 맞게 AI가 분석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아, 성취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항목을 추가할래 하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쭉 이런 식으로 항목을 써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네, 아이들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참여자 이제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하려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엑셀로 일괄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는 학교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사실은 일괄 업로드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이거 초대 코드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로 들어오면은 구글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은 굳이 선생님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우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없고 아이들이 이메일 계정이 없다라고 하시면 선생님 여기에서 양식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연수에서 이제 질문 받은 게 진짜 이메일이 아니라 가짜 이메일 써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해봤어요. 오늘 해보니까 가짜 이메일 써도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jk.net이라는 건 없는 도메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네, 가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가짜로 네, 여기 다 가짜예요. 이거 이런 도메인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자작자작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20분이라서 너무 늦었지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맞아요. 오타가, 그렇게 막 잘 잡아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